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실내 공간 디자인에 대한 부분하고 발상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평면도라든가 개념도, 그다음에 인면도, 조명, 그다음에 투시도, 또 모형,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내 공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내 공간의 정의, 그다음에 바닥, 천장, 벽, 개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공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은 우리가 이제 3차원에 해당이 되죠. 그죠? 3차원. 그래서 3차원에 우리가 이제 공간 개념에 있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차원을 이해하려면 3.5차원이라든가 4차원을 이해를 하고 거기서 바라봐야 3차원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실내 공간에서의 이 3차원 공간은 볼륨에 해당이 되는데, 이 공간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실의 용도로 쓰기 위해서 3차원으로 공간을 창출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제 교재에 있는 걸 토대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의 범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큰 공간을 보면 이제 우주 공간이 있게 되겠죠. 우주 공간. 그 다음에 이제 나라별, 본인이 어디에 속해 있는 국가. 그 다음에 나라에서도 이제 살고 있는 도시. 그 다음에 그 도시 안에서도 자기가 거주하는 거주 공간, 그 거주 공간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안방이라든가 서재, 부엌, 뭐 여러 가지 이제 생활 공간이 있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의 개인 공간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확장을 하면 우주 공간으로부터도 우리가 이제 하나의 공간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실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실내 공간에 한정적으로 좀 보면 수평적 요소하고 수직적 요소를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 요소는 이제 천장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그죠? 이런 게 이제 수평적 요소가 되는 거고, 수직적 요소는 이제 벽이라든가 기둥, 이런 것들이 이제 수직적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의 정의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공간의 정의를 좀 밑줄을 좀 쳐 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면 분명한 경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하나의 요소, 여기서 요소라는 것은 이제 수평적 요소나 수직적 요소, 그러한 특정 요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요소에 의해서 시각적인 관계가 생기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이제 공간이 되고, 공간을 이루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은 이제 한 개의 기둥, 두 개의 기둥, 두 개의 기둥과 뭐 세 개의 기둥과 세 개 이상의 기둥. 이것은 이제 실내 건축에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기둥이 하나만 있어도 공간을 형성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공간에서의 그 오베리스크라든가 이런 기념물 그런 경우도 이제 공간을 그 형성하는 어떤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공간에서 하나의 선을 형성시켜 가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이제 탑이라든가 이런 오베리스크 그 기념물, 나무, 기둥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 두 개의 기둥은 이제 두 기둥 사이에 사람이 지나 다닐 수 있으나 보이지 않는 면이 형성되어 하나의 공간이 두 개로 분리되었음을 이제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한정된 공간으로 지각은 약하나 가상적인 벽으로 인해서 시각적으로 긴장감을 주는 그런 이제 공간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세 개의 이상의 기둥 또는 두 개의 기둥과 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공간이 형성이 되고, 바닥이 평평한 면에서 놓이면 이것도 하나의 이제 거실의 뭐 카펫이라든가 돗자리, 강단 이런 것도 공간에 이제 구분이 되는, 이쪽 공간하고 이쪽 공간이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평한 면이 머리 위에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나무 그늘이라든가 우산 아래 이중천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평평한 면에 아래에 네 개의 기둥이 놓이는 경우 하나의 공간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벽, 그리고 이제 서로 세 개의 벽이 서로 맞닿는 거라든가 네 개의 벽이 맞닿는 경우도 우리가 이제 공간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공간을 뭐 조금 더 철학적으로 이제 살펴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실내 건축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만 국한해서 얘기를 하면 이런 경우가 지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둥이 하나 있는 경우, 두 개 보호가 있고 기둥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기둥이 이렇게 네 개가 있는 경우, 기타. 그래서 여러 종류의 이런 공간으로서 우리가 이제 그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개의 기둥이 이렇게 도시에 이렇게 기념비적으로 이렇게 어떤 기념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을 경우, 여기 이제 공간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일렬로 기둥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주가 이렇게 있게 되면 공간으로서의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고, 기둥이 뭐 4개 이상 이렇게 기둥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 경우도 이제 이 공간을 형성하는 요소가 된다. 그리고 이제 바닥과 천장, 그 다음에 벽, 이런 것도 하나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의 연결인데, 네, 공간의 연결은 이제 그 우리가 요 앞전에 이제 버블 다이어그램으로 그 안방, 뭐 현관, 그다음에 거실, 주방 이런 버블 다이어그램은 이제 생활 공간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 공간들 사이에 이제 연결하는 그런 공간이 이제 그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공간을 연결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뭐 매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공유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여기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죠.
매개 공간을 두어서 두 공간을 연결하는 매개 공간을 둘 수도 있고, 같이 공간을 이제 쓰는 공유 공간을 둘 수도 있고, 공간을 이렇게 서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병렬 공간이라든가, 또 하나의 공간을 두어서 이용하는 그런 융화 공간,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렬 공간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공간이 돼 있을 때 이 공간, 뭐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구로 이렇게 나눈다든가, 기둥으로 이렇게 나눈다든가, 벽과 계고부를 두어서 이렇게 나눈다든가 했을 때의 공간이 이제 병렬이 되는 경우가 되겠고, 공유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공간과 요 공간의 요 사이에 공간을 두어서 공유할 수 있는, 양쪽에서 이렇게 상호 공유할 수 있는 패턴은 여러 가지 패턴이 이렇게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개 공간은 독립된 공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완충시킬 수 있는 어떤 매개 공간을 두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융화 공간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공간과 공간 사이에 어떤 공간을 두어서 융화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간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둘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스위치를 두어서 이제 공간을 융화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의 분할인데, 공간을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단위 공간으로서 계획됐지만 필요에 따라서 기능에 의해서 이제 그 공간을 분할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거실 공간에서 식탁을 해야 하거나 거실에서 작업을 하거나 취미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이제 공간을 생활 공간의 크기, 그 다음에 건축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분할을 해서 용도에 맞게끔 이제 공간을 사용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되겠습니다. 차단적 구획이 있는데, 일단 뭐 차단적 구획은 내부 공간을 수평 또는 수직 방향으로 완전히 차단하여 공간을 분할하는 이런 게 이제 차단적 공간인데, 이때에 뭐 수평이나 수직의 방향으로 이제 차단할 때 여러 가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동 스크린이라든가 어떤 가구라든가 커튼, 유리창, 뭐 기타 고정벽이라든가 열주, 기둥을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서 차단하는 그런 공간이 구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 도덕적 구획이 되는데, 이건 이제 그 실내 공간 구성 요소 또는 제반 요소들을 이제 활용해서 심리적으로 구획감을 이제 갖도록 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칸막이를 둔다든가, 바닥을 이렇게 변화를 둔다든가, 천장 높이를 변화를 둔다든가, 식재를 이렇게 해서 식물을 두어서 이제 변화를 둔다든가, 벽난로, 어떤 열 기둥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그런 구획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각적 구획이 있는데, 하나의 공간에 실내 제반 요소들을 변화시켜 두 개의 공간으로 지각되도록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 조명을 써서, 그래서 이 조명 이렇게 빛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공간과 이쪽 공간이 이렇게 지각적으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자연 채광을 해서 구분을 한다든가, 유리로서 이렇게 자연 채광이 들어오고, 그래서 어떤 그 채광 방식에 의해서 천장에서 이렇게 채광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쪽 공간과 이쪽 공간이 구획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천장의 마감재라든가 천장의 구조, 천장 구조를 이제 달리해서 이쪽 공간과 이쪽이 다르게 벽에 마감재를 달리한다든가 바닥 마감, 그 다음에 개구부를 두어서 이쪽 공간과 이쪽 공간이 지각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복도를 둔다든가, 그 다음에 가구를 배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공간의 크기를 달리해서 구획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인데, 바닥은 이제 실내 공간을 형성하는 기본 요소 중에 하나고, 수평, 천장과 더불어서 수평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공간 구성 요소가 되겠고, 그런데 이제 바닥이 갖고 있는 바닥이 요구되는 이제 성능이 있어요. 구조적 강인성이 필요하고, 내마모성, 내구성, 내오염성이 필요하고, 안전성, 보행성이 필요하고, 흡음성과 차단성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성과 촉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어떤 파인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마모, 의자에 의해서 쉽게 마모되지 않도록 내구성도 갖춰야 되겠고, 또 미끄럽지, 안전성, 흡음성,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되는 성능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온도 파이프를 깔고 모니터를 채우고 바닥재 마감해서 바닥이 이제 완성이 되는 일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의 마감 재료를 보면 목재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석재라든가 이런 것들, 점토, 벽도,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이 되는데, 각각의 재료에 대한 특징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목재 특성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바닥재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목재도 플로링 보드라든가 모자이크 파켓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 목재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재 시공 과정, 판재, 군이목,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재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석재도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따라서 채취하는 석재 채취에 따라서 이제 돌의 명칭도 다 다르고 성질도 이제 다르게 되는데, 그것들을 이용해서 마감재로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 마감재에 석재를 쓰는 여러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석이라든가 화강석, 전파남, 용남, 사암, 이런 것들은 이제 활용해서 마감재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점토 특성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죠. 한 번씩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벽돌, 그 다음에 타일,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토 마감재로 이렇게 마감했을 때 바닥 마감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성수지 있습니다. 합성수지.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합성수지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비닐 시트라든가. 그래서 요거 이제 사용을 해서 바닥에 마감한다. 그 다음에 코르크판을 이용해서 이제 바닥 마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바닥의 디자인 기법에 가지고 재료적인 측면에서 색채면, 재질면, 패턴, 이런 것들은 이제
색채 컬러에 대해서는 뭐 따뜻한 계통, 차가운 계통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방 분위기하고 맞춰서 컬러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고, 재질도 마찬가지 그 용도에 따라서, 실의 용도에 따라서 이제 단단한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고려해서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패턴면에서는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무늬가 있는 경우라든가 방향성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닥면의 높낮이는 이제 공간의 흐름을 이렇게 달리 한다든가 동선을 이제 달리 한다든가에 따라서 그 바닥면의 높이가 이제 달라지게 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밝은색 바닥, 밝은색인가요? 어두운 색, 그 다음에 이제 털이 있는 경우, 카펫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마감하는 바닥이 되겠고, 방향성 있는 패턴 마감,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또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마감을 한 사례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바닥이 높낮이, 그래서 요 단과 요 단 이렇게 이제 서로 높이를 달리해서 공간의 변화를 두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색과 질감에 따라서 이제 이쪽 질감하고 이쪽 질감 달리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장,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공간에 있어서 수평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천장에서 여러 가지 바닥과 달리 하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 색상, 질감 처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고, 소리, 빛, 유환경 이런 조절 매체 역할도 한다. 요구 성능이 나와 있습니다. 요구 성능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천장이 되겠죠. 천장 안에는 이제 설비 덕트가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라든가 조명 기구, 조명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특히 이제 뭐 건축가 조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 설비가 전기선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장이 있고 바닥이 있고, 천장의 종류 나옵니다. 종류. 그래서 이제 평평,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천장이 되겠죠. 평평한. 그 다음에 이중, 그 다음에 노출 천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사진 천장, 기타 코브 천장이라든가 피라미드 여러 가지 형태의 도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천장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좀 보면 평천장 이렇게 평평하게죠. 평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중천장, 그래서 이렇게 요게 이 건축가 조명에 해당이 되는 이중천장인데, 요 안에 이제 조명등이 있어서 간접 조명으로 이렇게 하고, 요게 이제 조금 올라가 있죠. 요게 밑에 여기 그 천장이 하나 있고, 그 안에 또 위쪽에 하나 더 있고, 이게 파여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노출 천장, 이렇게 채광이 될 수 있도록 노출해서 되어 있는 경우, 경사진 경우, 이런 천장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코브 형태, 이런 코브 형태, 이 코브는 이제 조명등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코브를 두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간접 조명, 전반 조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드러운 실내 공간을 이제 연출할 수가 있는 그런 코브 천장. 그 다음에 피라미드 형태를 이제 천장 형태를 갖는 경우, 그 다음에 돔,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커브를 가지고 또는 뭐 자유 형태의 천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감재로
천장도 이제 여러 가지 마감 재료가 있는데 일반적인 게 이제 목재류라든가 목재류를 이제 천장을 해서 마감하는 경우가 되겠죠. 종류는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천장이 주로 사용하는 목재 종류로는 이제 목재 조각을 잘게 부숴 압착시켜서 만든 이제 파티클 보드라든가 판재, 각재 같은 집성 목재, 그 다음에 뭐 이런 코펜하겐 리브, 코르크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한다. 합판의 종류에는 이런 보통 합판, 마무리 여기 자연스러운 나무결을 가진 마무리 제합판, 프린트 합판, 그 다음에 이런 도장 합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다음에 치장보드, 그 다음에 회반죽, 그 다음에 합성 수지 성형판 이런 것들이 이제 천장으로 사용한다 이런 거가 되겠고 예를 들면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목재로 천장을 한다든가 또는 치장 보드로 이렇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회반죽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형태의 천장이 있게 되겠습니다. 천장의 디자인 기법으로는 이런 천장의 색, 컬러, 실내 분위기를 이제 고려해서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밝은 개똥을 한다든가 어떤 컬러 선택에 있어서 필요한 분위기를 이제 생각해서 천장색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천장의 높이, 이제 높이는 이제 심리적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데 높은 천장은 이제 이런 개방감 확대, 품이 있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이제 낮은 천장은 이제 좀 답답하지만 아늑하고 친밀, 편안한 분위기를 이제 갖출 수 있다. 그 다음에 천장이 너무 높게 느껴지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반자 돌림을 한다든가 해서 좀 아늑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 천장의 형태를 요철 또는 경사지로 처리하면 공간이 활기 있게 보이며 확장감과 상승감을 이제 갖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락방 그래서 이제 이 평천장 다양한 세개 천장 반자돌림이 있는 반자돌림이 있는 천장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겠죠. 가장 이제 평범한 천장이 가장 무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경사진 천장, 붙박이 장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경우 천장 형태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 구성에 있어서 수직적인 요소, 벽, 기둥이 있는데 요건 또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또 여러분들이 제출한 과제물 하고 또 어떤 것들이 제출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보면 이건 첨부 파일이 없네요. 뭐 산을 품은 테라스 하우스인데 어떤 그 샘플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이것도 뭐 똑같은 것 같아요. 구성 요소에 대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사진이라 PPT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PPT로. 지금 뭐 이건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PPT를 사용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이제 그 새로운 형태의 창조인데, 예, 장미, 진입, 예, 장미로 이렇게 보입니까? 예, 장미로 보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원피스 입은 여자,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집과 가로등, 예, 집과 가로등, 예, 좋습니다. 예, 새로운 형태 창조, 예, 뭐 확인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시도, 좋습니다. 이것도 셔츠와 넥타이, 예, 셔츠와 넥타이, 돛담배, 예, 멋지네요. 그 다음에 사막용, 예, 상상력이 아주 물고기, 예, 좋습니다. 상상력이 좋습니다. 예. 그 다음 또 볼까요? 이건 지난 시간에 봤는가요? 그죠? 이것도 봤나요? 예, 여기.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걸 봤나요? 예. 내가 살게 될 주택에 대한 공간 구성과 이유. 나의 집에서, 예, 2종 주거, 일반 주거, 이렇게 컴페어 얼마, 용적률, 대지 면적, 예, 아주 뭐 구체적으로 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예, 건축물을 져서 3층, 5층은 이제 상가주택, 3층 또는 5층, 3.5층인가요? 하나, 둘, 셋, 네, 3.5층의 상가주택에서 이제 아래층에는 상가를 이제 한다는 거겠죠. 1층, 정원도 있고, 노후 대비 가정용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노후 대비를 해서, 예, 좋습니다. 늙으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쉽지 않죠. 그 다음에 텐마루, 예, 아주 운치가 있는 텐마루가 되겠네요. 예, 임대 가능한 이런 이제 사무실을, 상가를 두고 1층에 이제, 또 정원도 두고 해서 구성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버블 다이어그램을 했는 것 같아요. 정원, 현관,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계단, 상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2층에 가서 이제 공용 공간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손님 초대 맞게끔 해서 10인 이상의 다이닝 테이블, 아이고, 손님들이 많이 와야 되겠네요. 기역자형
모퉁이 계단을 두고, 예, 아이소메트릭은 이제 이렇게 내부 형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엘리베이터나 계단으로 올라오고 나면 공용 욕실, 다이닝, 그 다음에 거실이 있는 버블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형성을 했고, 그 다음에 3층에 가서 3층 가족을 위한 공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안방, 그 다음에 어린이, 작은 거실, 드레스룸, 복도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올라와서 엘리베이터, 계단 이렇게 있고, 작은 거실이 있고, 방 1, 2 이렇게 해서, 예, 나름대로 잘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계단 올라와서 이 드레스룸, 거실, 방 2, 예, 아주 잘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4층에 가면 안방 개념의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식탁실, 테라스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계단, 세탁실이 있고, 테라스, 그다음에 욕실, 그다음에 드레스룸, 부부 침실, 테라스, 예. 테라스가 양쪽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침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3.5 건물을 이제 상가 주택을 디자인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블 다이어그램은 엘리베이터, 계단에서 세탁실, 테라스, 침실, 드레스룸, 욕실, 이렇게 동선을 이제 생각해서 이렇게 디자인한 것 같아요. 아주 잘했습니다. 76평 대지를 두 필지로 나누어 작지만 알찬 두 채를 지어 가까운 미래에 부모님하고 이렇게 부모님을 옆에서 모시고, 그다음에 훗날에는 가정을 꾸린 자녀, 친구와 어울려서 살고 싶다. 예, 좋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지금까지 제일 나만의 주택, 나만의 집 디자인을 잘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고, 평면 구성, 그래서 이제 기역자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2층, 그 다음에 3층, 그 다음에 4층 해서 잘 디자인했습니다. 미래에 꼭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아주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봤나요? 이건 압축을 풀어야 되네요.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하고, 또 봤나요? 이거 안 봤나요? 자, 여기도 보통 하죠. 예. 본인이 살고자 하는 주택에 대한 공간 구성하고 이제 이유, 내가 살고자 하는 집, 외부와 도심의 연결성, 그리고 이제 시각화를 한 것 같아요. 내가 살고자 하는 주택에서 4차 산업이 발달되면서 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해서 이런 주택에 이제 살고 싶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맞는 공간 기능이 있는지, 맞는 공간, 뭐 아주 다양한 성능을 가진 그런 집이 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방이 스튜디오가 되고 피트니스 센터가 되면 주방은
드라마틱한 커피와 와인 식사 장소가 되는 공간, 서재는 영화관이 되고 음악 감상실이 되는 공간, 욕실은 초급 테라피 뭔가요? 등 아주 굉장히 융합 공간, 아주 맞는 공간이네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그 용도가 같이 기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진 주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더불어서 이제 도심하고도 연결이 돼서 10분, 15분 거리 아주 원활히 그 택배나 이 병원, 대형 슈퍼마켓, 공공기관이 원활하게 이용이 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이제 연결성을 갖는 그런 주택을 희망을 하고, 구조로는 이제 RC 구조를 하고 40평 정도 계획을 한다. 그리고 2층 구조로 하고 전원주택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장재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 좀 모던한 디자인을 연출하는 그런 이제 집을 짓고, 유럽풍의 이제 빨간 집, 내부는 이렇게 모던한 디자인, 그리고 여유 있는 공간, 부부의 공간과 넉넉한 서재, 다용도실과 같은 넓은 주방, 라이프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는 거.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의 그 희망하는 바를 잘 표현해서 구현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욕실과 화장실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주방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이제 디자인에 염두를 두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침실과 드레스룸, 다용도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고, 미래 주거 공간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 계획, 공간별 계획을 이제 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디자인을 했느냐, 여기 이제 주거 공간 도면과 외부 사진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샘플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앞에서도 봤듯이. 그래서 뭐 욕실, 계단, 주방, 침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 외관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화장실, 욕실 이렇게 이제 디자인하겠다. 그 다음에 주방,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나만의 집, 내가 살고자 하는 미래의 주택을 잘 구성을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살펴볼까요? 요건 봤나요? 지난 시간에? 이건 첨부 파일이 지금 없는 거죠, 지금. 여기 봅시다. 요걸 아까 이 묶여져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형태인지. 요건가요? 지난주에 봤나요? 6월 4일날, 그죠? 본 것 같기도 해요.
프로세스도 봤나요? 이거 봤나요? 또 보도록 합시다. 개념적 요소에 대한 이해 사례조사 쭉 보도록 합니다. 점, 집중형, 분산형, 연속형, 전면형. 그래서 집중형, 이제 사례를 이렇게 분산형, 이렇게 연속형 좀 소개를 했습니다. 아마 신발을 이렇게 진열을 해 놓은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 전면형, 점 요소들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수직, 수평, 사선, 곡선, 원. 그래서 수직, 그죠? 수평, 그 다음에 사선. 굉장히 사선은 다이나믹하죠. 역동적이고, 그 다음에 곡선, 원, 그죠? 그 다음에 면에 대한 부분, 이렇게, 좋습니다. 입체, 까지, 잘했습니다. 또 볼까요? 개념적 요소에 대한 이유와 사례에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개념적 요소 에서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지각되는 요소에서 점, 선, 면, 3차원 개념 잘 이해를 했습니다. 점에 대한 부분, 이렇게 집중, 분산, 연속, 전면형,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 점묘법, 이런 것도 있었네요. 특이합니다. 그 다음에 선, 수직, 수평, 사선, 곡선, 뭐 이런 것도 이제 있게 되겠고, 종류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스터디를 이렇게 잘 했어요. 사선, 방사, 자유곡선, 기하. 그래서 예로 들어서 이런 이제 수평, 그다음에 도서관, 이런 도서관, 이게 도서관 이름이 안 나와 있네요. 적어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요. 그다음에 수직선, 수직, 건물 이름을 제시를 하면 더 좋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자유 선, 그 다음에 곡선 형태. 여기는 이제 제시를 했네요. 그죠? 문화센터, 하디드에 의한, 그 다음에 전망대. 이런 전망대도 있나요? 아주 특이합니다. 그 다음에 면, 수직, 수평, 사면, 곡면. 그 다음에 조각보, 칸딘스키, 그 다음에 입체, 구, 원형, 원기둥, 그 다음에 육면체, 이런 형태. 여기까지 아주 잘했습니다. 잘 봤고요. 그 다음에 봤나요? 이것도 봤나요? 이것도 봤나요? 이것도 볼까요?
리본이 있나요? 요거 지난 시간에 봤나요? 그죠? 봤는지 한번 볼까요? 디자인 요소, 개념적 요소에 대한 이해 하도록 하죠. 안 받는 것 같네요. 한번 감상 살펴보도록 하죠. 점, 선면, 예, 한번 쭉 보도록 합니다. 직선, 곡선, 예, 여러 가지 형태, 그 다음에 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선의 위치, 예, 사례에 이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요거 입고 있는 옷의 무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례로 들었습니다. 선의 굵기, 아주 굵은 선, 가는 선, 또 마찬가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